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어떤 감독이 와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었는데요. What's his trick? What does he do? What's his big thing to scare defenders? Who is training properly? Who is setting examples of what playing for Manchester United is all about? 그렇게 선택된 감독은 후벤 아모림. They contact me to be here because they saw something. So I will do my thing. 아모림은 암흑기에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모림이 메뉴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do everything for the team. 스포르팅에서 3-4-3을 사용하며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아냈던 아모림.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도 곧바로 선수단에 3-4-3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모림의 전술 철학을 살펴보면 키퍼를 적극 활용한 1차 빌드업, 윙백들의 전진을 통한 측면 공격, 전방 3톱의 뒷공간 침투 및 하프스페이스 타격,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전방에서부터 시도하는 강한 압박을 강조합니다. 잠시 선수단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명확한 선발 라인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부분 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각 포지션마다 주어진 임무는 꽤나 뚜렷한데요. 3백의 경우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뎌내고 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볼플레잉 센터백을 선호하는 아모림. 투미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한 명은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다른 한 명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윙백들의 경우 경기장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체력이 필수이며 공수 모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지션인 만큼 아모림 전술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3톱의 경우 뛰어난 위치 선정을 통해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적절하게 오가야 하며 침투와 전방 압박에서 필요한 저돌성과 투지를 갖춰야 합니다. 아모림은 과거 선수 시절 당시 골키퍼와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을 만큼 개인의 욕심보다는 팀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만큼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수단에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모림은 새로운 포메이션을 선수단에 입히고 각 포지션별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해주고 있으며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정신적 경영까지 관여하는 등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방 빌드업 시 공격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는 아모림. 기본적으로는 3백을 기반으로 한 3위 대형을 구축할 때 윙백들은 너무 높게 전진하기보다는 후방에서 패스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아모림은 후방 빌드업을 단순히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장치로 여기기보다는 상대를 최대한 끌어당기고 경기장 곳곳에 공간을 창출시켜 빠르게 속공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격 패턴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맨유의 최후방 빌드업 패턴을 봐야 합니다. 키퍼를 빌드업에 적극 가담시키는 아모림. 골킥 진행 시 좌우 스토퍼들이 키퍼와 3백을 형성할 때 중앙 센터백이 한 칸 전진해줍니다. 이로써 최후방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죠. 상황에 따라서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한 칸 전진해주고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투미드를 형성하며 3위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런 대형을 구축하는 이유는 압박을 가하는 상대 공격수들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인데요. 오나나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대 공격수가 오나나에게 붙게 되면 더리우트가 일시적으로 상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 칸 전진한 더리우트가 공을 받게 되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맨유는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이때 상대는 후방 자원을 한 명 더 끌어당겨 강한 압박을 가하거나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허용하는 대신 후방 대형을 유지해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오나나를 빌드업에 적극 가담시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경기장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곳곳에서 창출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선수들 간의 직선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속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3백으로 서 있는 수비진, 이때 더리우트가 한 칸 전진해 다이아몬드를 형성합니다. 상대 공격수 2명을 무력화시키고 공을 한 칸 전진시키자 중원에서 3대2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상대는 중원 싸움에서 밀려 경기장 중앙에서 커다란 공간들을 노출하게 되고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빠른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드업 시 3백으로 서 있으며 오나나가 패스를 받자 중앙 수비수가 한 칸 전진해줍니다. 이에 후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고 상대 공격수 3명이 압박을 가했지만 이를 풀어나오자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 메뉴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대 수비가 자리에서 이탈하여 전진 수비를 펼치는데요. 그러자 경기장 중앙에 커다란 공간이 창출되고 상대 풀백은 3대1 상황에 놓여 뒷공간을 허용합니다. 이처럼 후방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끌어당겨 속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아모림입니다. 만약 상대의 압박 대형이 잘 유지되어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에는 측면을 통한 직선적인 전개와 오나나의 뛰어난 킥력을 활용하여 힘이 좋은 전방 자원들에게 공을 뿌리도록 지시하기도 하는 아모림입니다. 공격 전개 시 빌드업에서 구축했던 325 대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아모림의 메뉴. 지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하며 316 대형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대형 아래 공격의 핵심은 측면인데요. 위머들은 하프 스페이스, 윙백들은 측면에 배치되어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아모림은 정발 윙백을 기용하여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역발 윙백을 배치하여 보다 섬세한 공격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즐기는데요. 디알로를 우측, 달로를 좌측에 배치하여 윙어들과의 스위치 플레이를 활용한 패턴과 윙백들의 컷인 플레이를 적극 주문합니다. 이 장면은 윙백들이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여 컷백 또는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윙백과 윙어가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스위치하여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인데요. 윙어가 측면으로 빠져주고 윙백이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래핑을 시도하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 장면은 역발 윙백의 특성을 살려 디알로의 컷인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에 누구를 배치하는지에 따라 공격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스포르팅 시절 죄케레스의 파워풀한 침투로 큰 재미를 봤던 만큼 맨유에서는 호일룬이 해당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는 빈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반면 지르크제를 기용하는 상황에서는 그가 플레이메이킹 성향이 짙어 낮은 위치로 내려와 연계를 도와주는 특성을 고려하여 낮은 위치로 내려와줄 때 동료들이 빈 공간으로 침투해주는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죠. 이 장면은 호일룬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이 되었을 때 그의 저돌적인 침투 움직임을 활용하여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메뉴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지르크제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연계를 도와주고 반대로 호일룬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둘의 스타일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아모림 체제에서 과연 둘의 공존이 가능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유의 공격진들 중 움직임에 있어 가장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윙어들인데요. 이들은 상대 진영 곳곳을 누비며 연계를 담당하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창출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낮은 위치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져 상대 수비수를 끌어당겨 윙백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여 측면 또는 박스 안으로 예리한 스루 패스를 찔러 공격 작업에서의 창의력을 담당해주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가르나초가 공을 받으러 와주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 윙백을 끌어당기고 이때 창출된 수비 뒷공간으로 달로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의 예시입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꽤나 강도 높은 압박을 주문하는 아모림. 소유권을 잃으면 공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강하게 카운터 프레싱을 시도합니다. 이때 압박의 주된 목적은 공을 빼앗아 속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수비 대형을 갖출 수 있도록 상대 공수 전환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죠. 이러한 강한 압박은 상대 빌드업 상황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포백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윙어들이 센터백을 잡고 중앙 공격수가 상대 수비를 잡아주는 형태를 띠는 반면 3백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쓰리톱이 그대로 자신의 마크맨에게 붙어줍니다. 두 가지 압박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압박을 걸어주는 선수가 곡선을 그리며 공을 잡은 상대에게 붙어주고, 상대가 옆으로 패스를 넘기면 나머지 공격수들이 마찬가지로 곡선을 그리며 압박을 가해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는 압박을 시도합니다. 이때 윙백이 높게 전진하여 상대의 측면 패스기를 차단하고, 수비와 미드필더도 라인을 높게 올려 해당 지역에서 타이트한 압박을 가하는데요. 상대가 다급하게 롱패스를 뿌리게 되면 센터백들이 용감하게 공중볼을 경합해주거나 높은 위치에서 소유권을 되찾아와 공격 대형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상대가 메뉴에 1차 압박을 풀어나오게 되면 최후방에서는 빽빽한 5-4-1 대형을 사용하는 아모림입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꽤나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해온 아모림의 수비 철학이었죠. 만약 수비에 성공하면 최전방에 위치한 스트라이커에게 빠르게 공을 뿌려주어 즉시 역습을 이어나가는데요. 주력이 빠른 선수들을 중심으로 위협적인 역습 장면들을 자주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모림의 메뉴입니다. 오늘은 아모림이 메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초반 성적을 보게 되면 모든 대회 포함 2승 1무 2패로 다소 무난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경기들에서 아모림의 철학이 잘 반영된 장면들을 볼 수 있다가도 불안한 빌드업과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인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모림은 전술 철학이 확고한 감독으로 메뉴는 그를 선임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모림은 메뉴를 날개 없는 추락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